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 최악은 검사 카르텔이다. 이재명 17일 소환. 이 조기 종료 혁신이 불편드려 사과입니다. 오늘 이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곧바로 국가폭력 이 네 글자를 SNS에 올렸는데요. 이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당 대변인이 이 대표의 입장문 대신 낭독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국가폭력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검찰에 대한 입장문이라고 봐야 봐도 될까요? 그건 언론에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그 소환 통보도 당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 조사에 응할 것입니다. 네, 마침 오늘 이재명 대표의 부인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관해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는 17일에 소환 조사 당당히 받겠다라는 입장 거듭 밝혔는데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개인 혐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요. 이 네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검찰에 대해서 이 정부의 사고 수습을 덮기 위한 여론 재판용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 꼬리 자르기 시도도 결국 진실 앞에서 무력화되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막바지 몸부림으로 이재명 보스 구하기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에게 시비를 걸고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동을 피운 법조 깡패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의 탈을 쓴 법조 깡패의 보스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에는 깡패 DNA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비판 목소리 오늘 발표가 예고된 이 민주당 혁신안을 앞두고서도 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는 당시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죠. 오고 있고 지금 대의원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사당화를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 민주당 역사상 제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제왕적 당대표입니다. 하명을 받고 혁신안을 제안하고 공천학사를 진행하는 기재를 제공할까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누구의 무슨 하명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오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앵커님께서 하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더 불구하고 하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김영진 의원이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하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갑자기 나왔지? 진짜 하명이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네, 조금 전 발표된 혁신안 내용에는요. 이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룰 개정안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대의원 당원 직선제를 마련을 했습니다.
정당법상 대의기구를 두도록 하기 때문에 대의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이 당원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대의원 선출 제도를 준비를 했고요. 네, 혁신안에는요, 이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혁신안 소개를 마친 뒤에 김은경 위원장, 혁신이 조기 종료 소식을 알렸는데요.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 활동을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앞서 김은경 위원장 잇따른 설화로 혁신이 동력 이미 상실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정신차려라고 정신차려.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일단 그들은 학력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초선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의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저희들도 정확하게 이 캐치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동석 행정관님, 이재명 대표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 했지만 국가폭력이다라는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나는 지금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그런 검찰 탄압 프레임을 계속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씌우려고 있는 그런 행보로 보이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지금 힘들다. 우리 당원들 결집해달라. 일종의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가 국가폭력이라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네. 저는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열 변호사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은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 밝힌 내용이 있다 해서 17일에 조사를 받고 나서 영장이 청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올라오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 당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좀 주변에 조율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17일 날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사건은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와 관련된 사건인 거고,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 멈춰 있고, 지금 백현동 사건과 함께 검찰에서는 또 이른바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재판이 이제 이화영 정부지사에서 진행 중이지만 이재명 대표에서는 그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떤 일정이 잡힐지는 아직까지는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히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 간담회에 어린이들을 초대해 활동가라고 소개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화하지 말라고 발끈했지만 국민의힘 공세 수위를 더 높였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저도 그림을 받았는데요.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지키고 싶다. 이 그림입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린이 활동가들을 홍위병 운운하며 패면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말을 일삼은 김기현 대표는 상처받은 아동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소개 당시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숙이거나 보호자에게 안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린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어린이들도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무고죄,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전과 사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4, 5년이 지나야 우리 바다에 들어올 처리수보다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일단 민주당은 어린 나이라고 해서 자기 의견을 못 내는 건 아니다. 어제 툰베리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여당에서는 또 깡패다, 전과 사범이다 이렇게 또 반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레타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 총회가 가서 이제 how dare 하면서 기성 이제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을 꾸짖었죠. 네. 요게 좀 차이가 있다라면은 그레타 툰베리는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1인 시위를 하고 본인이 이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그래서 이제 좀 목소리를 직접 냈다라면은 이 어린이 활동가들도 나름의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이거 민주당이 좀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쟁이 되는 건데 단 저는 너무 아이들이 물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이들이 뭐 굉장히 못 배운 존재,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노인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투표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보기에는 위험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민주당도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뻔히 보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올 텐데 좀 어떤 식으로 요거를 좀 잘 포장할지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